안녕하세요. 그 3장과 4장에서는 그 기억의 구조와 지식과 연관되는 기억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과 지식이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초점은 이제 지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지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억이라고 하는 심적 메커니즘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환경의 정보가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이 장에서는 그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이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기억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하면은 표상이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영어로는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물리적 사물이에요. 우리가 기린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물리적 사물을 여러분들 눈에 비치는 이제 물리적 사물은 이런 기린이 나무에 풀을 뜯고 있는 이제 장면을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눈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기린과 같은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은 만약 이 사물을 이제 그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다시 인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뭘 사용을 해야 되냐면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사물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사물이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표상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요. 그 표상이란 말은 이 프레젠테이션 이제 제시죠. 근데 그 제시인데 거기에 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시죠. 근데 여기는 리 제시예요. 리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눈으로 보는 자극들은 전부 다 시각적으로 이제 정보 처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면은 이 여기에 있는 기억에 저장된 형태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실제 세계와는 이 실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신경계의 어떤 특성에 근거해서 뇌에서 이제 에, 새로운 어떤 그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형상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기린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그 구성을 하는 다시 이제 그 기억된 내용을 이제 인출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 장면과는 상당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떠올려지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물리적인 사물로 뚜렷하게 이제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요. 자, 자, 이제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표상이라는 개념이 뭘까 하는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14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표상에 대해서 가장 그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학자가 파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표상을 이제 5가지 이제 조건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표상은 항상 이 목표가 되는 대상과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모델하는 대상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타겟 도메인, 그다음에 이거는 모델링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목표 안에는 각각 이제 그것을 구성하는 요 이제 X, Y, Z에 해당하는 이걸 이제 하위 구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하위 구조를 이제 모델링은 갖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면 XYZ, XYZ는 동일한데 지금 이 왼쪽에 보여지는 이 세 개의 사각형과 오른쪽에 보이는 이 선들의 유형을 보면은 크기나 이 모양은 상당히 이제 다른 형태죠. 그러면은 우리가 X를 X로 보고 Y를 Y로 보고 Z로 Z로 볼 때 과연 여기서 XYZ의 관계하고 여기서 XYZ의 관계가 과연 같다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모양 자체는 완전히 다른 실체로 되어 있지만은 이 두 개가 어떤 표상 체계로서의 관계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어떤 서로 이렇게 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차원이 여기에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 Y, Z를 구분해 주는 거는 이 사각형의 그 길이입니다. 그죠? 이것의 높이의 길이에 해당을 하고요. 여기서 X, Y, Z를 표현하는 것은 길이로 하면은 이거는 X보다 Z가 더 길죠. 그 다음에 또 뭐 면적으로 전체를 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면적은 이게 제일 넓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그게 또 다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타겟 도메인의 XYZ와 상응하는 차원이 뭐냐면은 잘 살펴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바로 선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길이가 긴 것을 여기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선분이 4개, 3개, 2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장 길고 중간 정도의 길이, 그다음에 가장 짧은 높이가 낮은 이 관계로 본다면 여기서는 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XYZ의 관계와 여기서 XYZ의 관계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표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혹은 어떤 그 차원적으로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대응 체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표상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는 이제 길이 양으로 표시가 됐다면은 이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이거는 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이제 그것이 이제 숫자가 적은 것부터 큰 걸로 그 다음에는 여기서 x, y, z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x의 이 동그라미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상이라는 개념은 항상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눈으로 본 길이 사실은 뇌에서 해석이 될 때는 신경 뉴런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세계의 저 기린과 우리가 뇌로 보는 그 기린의 모습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린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린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 표상의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상응되는 correspond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상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이 책에서 이제 표현하는 그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표상을 이제 다양한 차원에 적용이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인지심리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기억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실제 환경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인간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신체적인 특성이 있고 하나는 정신이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두뇌, 그 다음에 인지. 그러면은 이제 환경과 두뇌와 인지가 있다면은 이 환경을 두뇌로, 그 다음에 두뇌를 인지로, 그 다음에 인지를 환경으로 내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환경을 인지로 뭐 이렇게 이제 표상을 조금 전에 이제 그 파머가 이야기한 그런 차원에 근거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두뇌의 표상을 신경적 표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명할 수 있을 거고요. 환경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이제 깁슨이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데 이거는 그 뭐 몰라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 신경적 표상과 그 다음에 인지적 표상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뇌에 대한 두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전부 다 이제 그 신경 뉴런의 활동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인지적인 설명, 그 표상 체계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스프레딩 액티베이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요 두 가지 모형을 근거로 해서 이 장에서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적 표상은 이런 거예요. 실제 신경 뉴런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신경세포의 그 세포체,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세포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엑슨, 그러니까 축색과 그 다음에 축색이 이제 다른 뉴런과 연결되는 거는 종말 단추와 이제 그 수상돌기에 이제 시냅스가 있겠죠. 예, 그거를 형상을 그대로 이제 떠온 겁니다. 이 신경적 표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신경망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망 모형에 보면은 이제 이게 위계가 있죠.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이제 층이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형식화 시킨 거죠. 그걸 신경적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저기 그 알파고의 모형이 바로 이제 이런 신경망 모형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신경망 모형에 근거한 이론을 연결주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커넥셔니스트 어프로치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속성들이 있고 그걸 이제 복잡하게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과다 이라면 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표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연결주의 이론입니다. 그 연결주의 이론의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는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이게 실제 모델 그러니까 그 타겟 영역은 그 저기 신경망이지만 우리가 모델링 영역은 이거는 이제 그 신경망을 실제 이제 그 인공지능에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적용하는 거는 실제 이제 뉴런은 전부 다 이제 그 신경화학적인 이제 변화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신경망 모형은 전부 다 이제 그 논리적인 그 다음에 수학적인 모형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상응성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신경 뉴런이 이제 활동을 하면은 1, 활동을 안 하면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복잡하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이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표상 이론이 이제 14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인지적 표상 이론입니다. 그 인지적 표상 이론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상징주의적 표상이다. 여기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은 이제 상징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인지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기린을 보듯이 이 인자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가 기억에 저장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경 뉴런의 활동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여기처럼 여기에 이제 인자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많은 신경 뉴런들의 활동들이 일어난 결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특정한 뉴런들이 활동을 하면 인, 그다음에 이 특정한 뉴런이 활동하면 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코딩이 될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인자로 분명히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인자라는 이제 글자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이제 이론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이론들을 이제 종합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아까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이제 난리지를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의 표상하고 기억의 표상하고 난리지 표상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특정한 규정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배웠을 때 그럼 감각 기억의 표상,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의 표상,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의 표상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난리지라고 하면 이제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 그 지식의 어떤 그 타겟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에 대한 지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지식들은 다 이제 그 기억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기억에는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장기 기억에 서술적 기억, 그 다음에 절차적 기억, 그 다음에 일반적 기억, 그 다음 일반적 기억은 이제 의미적 기억입니다. 일화적 기억, 그 다음에 비논리적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논리가 아닌 일상의 우리가 실제 활동에 관련된 이제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형들의 지식이 기억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모형으로 이제 설명되는 이제 인지 이론의 그 표상 체계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크게 이제 이 네 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위계망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결망 모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 모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심성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가 다른지는 이제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 위계망 모형이라는 것은 가장 이제 그 인지 이론의 초창기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망 모형이라는 것은 위계망 모형이 이제 융통적으로 이제 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상 모형이라는 것은 아까 그 보여줬던 기린처럼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별도의 어떤 그 이런 다른 상징 체계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모양, 그 다음에 청각적인 형상 이런 것들로 이제 바로 이제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성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차원의 이론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죠. 뭐 크게는 이론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이 기억의 표상 이론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군집화 현상입니다. 이 군집화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스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단어들을 들려줬어요. 그러니까는 뭐 지식, 표상, 그 다음에 기억 이런 단어들을 이제 쭉 들려주니까 막 무선적으로 들려줬는데 나중에 이제 기억에서 인출이 될 때에는 의미적으로 이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여지는 현상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군집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바오라는 사람이 이제 좀 더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제 조직화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키친, 다이닝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으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위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조직화를 하면은 그냥 나열을 해서 기억을 할 때보다 훨씬 이제 기억이 잘 된다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초가 돼서
장기 기억은 뭔가 잘 정리된 어떤 형상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위계적 구조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계적 구조는 상위 수준이 있고 중간 수준이 있고 하위 수준이 있고, 그래서 상위 부분 속성 이런 식으로 이제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세부는 이제 또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그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라고 하면은 굴뚝이 있고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처마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집이라는 것은 전체 형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이 이제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브레우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도식적으로 이제 그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 30명의 사람한테 실험실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험실이 방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30초 동안 머물고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방에 머물고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방에서 나옵니다. 나왔을 때 이제 뭘 하냐면 이 방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데스크, 체어, 월 이런 거는 이제 있었던 대상이고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했는데, 때로 따라서는 이제 없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냅니다. 이게 이제 기억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방에 있을 수 있는 대상인데, 그 안에 여기에는 이제 방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은 여기에 이제 있었던 그 저기 대상 그 회상을 한 게 이제 확률은 높지 않지만은 이제 기억을 좀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북이라는 것은 없는 대상이에요. 근데도 이 기억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책은 없는데 노트는 있어도, 그러니까 책이 이제 방이니까는 책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도식의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그 방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면은 저런 이제 그 책에 대한 인출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론이 이제 쉔크하고 아벨슨이 이제 이야기한 스크립트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행동의 연속적인 행동, 행동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음식 먹으러 간다든지 식당에 가기, 그 다음에 뭐 도서관 가기, 그 다음에 강의 듣기, 이렇게 하면은 강의를 들으러 가기 전에 강의를 들으러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들어야 될지 이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강의실을 이제 찾아가야 되고, 그 강의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속적인 활동에 대한 이제 지식 체계를 우리가 이제 각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본을 사람들에게 이제 제시를 하고 기억을 시켜보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순서에 근거해서 기억을 잘 한다라는 이제 그런 증거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그 도식처럼 제시되지 않은 것도 이제 그 봤다라고 그 반응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149페이지 이후에는 이제 와 연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이런 이제 기억에 이제 저장된 지식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우리에게 이런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강의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6페이지에 나온 거는 그러한 이제 이론들은 그냥 각본이 있다, 그 다음에 도식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게 위계적으로 구성이 됐다라는 이제 표현만 했지, 그게 형상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면밀하게 실험적으로 증명한 이제 그 증거는 이제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제 요걸 이제 위계막 모형이라고 하는 하이어라키칼 모델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만들어냄으로써 그걸 좀 더 이제 체계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위계막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156페이지 나와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개념 같은 게 이제 다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동물, 새, 그 다음에 캐네리, 뭐 우리는 참새,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캐네리와 버드와 애니멀 이 세 가지 층으로 보게 되면 이게 위계가 세 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층에서 2층으로 갈 때 하고 2층에서 3층으로 갈 때는 시간이 비슷할지 몰라도 1층에서 3층으로 가게 되면은 1층에서 2층 가는 거나 2층에서 3층 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이거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이것에 어떤 거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영해 주는 건데요. 그 심리적으로 이제 이게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뭐 거리가 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계학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뭐라 했냐면은 캐네리가 캐네리냐, 캐네리가 버드냐, 캐네리가 애니멀이냐. 자, 캐네리가 캐네리냐면은 얘를 직접 반영하는 거. 참새가 참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는 새냐, 그 다음에 애니멀은 애니멀이냐, 동물은 동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자기를 이제 그 지칭하는 거니까 캐네리가 캐네리냐, 그 다음에 버드가 버드냐, 그 다음에 애니멀이 애니멀이냐 이러면 이거는 거의 반응 시간이 같겠죠. 자기 그 노드를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캐네리가 버드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한 단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캐네리가 캐네리냐 할 때보다는 캐네리가 버드냐 할 때보다 이제 그 반응 시간이 길어져야 되겠다고 우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네리가 애니몰이냐 했으면 이건 한 개 더 가야 되잖아요. 그게 다 위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지니까 반응 시간이 이제 더 길어져야 된다고 우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기억이 이게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보니까 보면은 캐네리가 캐네리일 때 반응 시간, 그 다음에 캐네리가 버드라고 이야기할 때 반응 시간, 캐네리가 애니멀이라고 할 때 반응 시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로 위계막 모형이라는 것을 이제 그 검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현상이 이제 하나 나오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나왔듯이 캐네리냐 할 때보다는 캐네리가 버드냐 할 때가 이제 이 반응 시간은 많이 늘어나죠. 늦어지죠. 근데 캐네리가 버드냐 하는 거하고 캐네리가 애니멀이냐 하는 거하고는 별 차이가 눈에 보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노드가 이 세 가지 노드가 똑같이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저기 위계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라고 하더라도 새를 이야기할 때 모든 새가 동일하냐면은 새가 그 참새일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닭일 때 하고는 같은 새라고 하더라도 반응 시간이 달라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두 개의 거리가 똑같고 여기 거리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위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 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중요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것들에 비해서 거리가 이제 짧아지는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그런 한 융통적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표현을 할 때 높은 수준의 우리 오늘 너 뭐 먹었니 그러면은 동물 먹었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닭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오골개 먹었어요라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오골개보다 더 구체적인 닭을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를 베이직 레벨 혹은 기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저 수준이 다른 수준에 비해서 정보가가 많고 그런 이제 그 수준의 단어들은
이제 반응이 빨라지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좀 더 융통적인 이제 그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연결망 모형이에요. 이게 뭐가 달라집니까? 바로 거리가 똑같은 카나리라고 하더라도 버드에서 카나리하고 그다음에 버드에서 로빈하고 길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라빈이 훨씬 이제 참새가 훨씬 이제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저기 꿩이라고 하면은 꿩은 좀 더 멀리 있게 돼요. 닭은 멀리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상당히 이제 자유분방한 형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러한 모형을 우리가 연결망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연결망 모형에 근거한 이론을 스프레딩 액티베이션 이론이라고 합니다. 액티베이션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하나의 버드가 하나의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요 버드라는 글자로 우리가 기억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여기에 수많은 이제 신경 뉴런들이 이제 뭐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신경 뉴런들의 이제 활동 전체가 이제 버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1대1로 매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표상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프레딩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를 이제 액티베이션이라고 그다음에 이 활동이 어디로 가냐면 이 연결된 연결선 이렇게 전선을 타고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전파가 쭉쭉쭉쭉 일어나는 그 과정을 이제 어,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망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162페이지부터 이제 나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될 이론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기억을 할 때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주로 어휘 판단 과제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병원이라는 단어를 주고 의사에 대한 반응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목, 병을 이런 걸 주고 이제 이 의사에 대한 반응 시간의 차이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조건보다 반응 시간이 짧으면은 이것이 이제 의미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167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연결주의 모형인데 활성화 확산 모형은 어디에 기반한 거냐면은 이 노드들은 상징이지만은 여기에 이 연결되는 과정들은 사실 상당히 그 신경 뉴런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보다 신경 뉴런적인 형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게 이제 연결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들이 이제 나옴으로 이 모형은 아까 말했던 신경망 모형과 상당히 이제 유사한 특성을 이제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선생님하고 강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론이 뭐냐 하면은 심상 이론입니다. 이건 심상 이론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물리적인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건 이제 이 도형의 이제 그 돌아가는 그러니까 비교하는 A를 비교할 때 B를 비교할 때 C를 비교할 때 각도가 틀리죠. 여기 이제 기본이면은 요게 이제 각도는 여기 이제 45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90도, 그 다음에 뭐 120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에서 이게 별도로 다 저장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 시간의 차이가 동일할 텐데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걸 판단을 할 때 이 도형을 보고 이제 이렇게 그 기억에서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는 속도 그 각도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달라지겠죠. 아까 우리가 이제 마디와 마디 간의 길이가 길어지듯이 똑같이 이제 물리적인 이제 에너지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0도일 때, 그 다음에 40도일 때, 80도일 때, 120도, 160도일 때, 이 반응 시간이 차근차근 늘어나는 현상을 이제 셰파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상적인 섬에 여기 뭐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본 다음에 나무 이람 할 때 하고 집을 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여기서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나무 할 때 하고 요 위에 있는 물체를 이제 지칭할 때 하고 반응 시간이 달라지는 현상들을 이제 갖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심상의 이론을 이제 지지하는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일한데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의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A, Q, Z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 A와 Q와 Z의 거리에 따라서 요 사이에 이제 거리가 짧을 때 하고 여기 사이가 거리가 길 때 하고 그 다음에 사이에 뭐가 몇 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들어갈 때하고 적게 들어갈 때하고 한 개 들어갈 때하고 두 개 들어갈 때하고 이제 반응 시간이 이제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우리 표상이 물리적인 그 현상과 상당히 대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말과 고양이를 비교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와 풍뎅인지 뭐 장수 벌레인지 이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고양이 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말에 대해서 고양이는 작게 표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수벌레에 비해서는 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귀에 대한 반응이 이게 훨씬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들에 대한 심상에 대한 지식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심상의 크기가 이제 달라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그 두 대상의 이제 관계에 근거해서 심상의 크기를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심성표상인데 이건 좀 더 복잡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멘탈 모델 혹은 시츄에이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못을 그 벽에 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못을 이거는 마루에 치는 건데 못을 마루에 친다라고 했을 때하고 못을 벽에 친다라고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그 못을 벽에 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못을 보여줄 때가 이러한 못을 보여줄 때보다 반응 시간이 빨라요. 대신에 마루에 친다라고 했을 때는 마루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문장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거꾸로 이 못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보다는 이 못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가 그 반응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심상을 이 문장들을 들으면서 그 문장에 대한 그 심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상은 우리는 앞에서는 심상을 제시를 한 거지만은 이거는 그 심상을 누가 만드냐면은 이 참가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가자가 갖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심상표상과 심성표상 혹은 상황표상이라는 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심상은 이제 물리적인 표상이고 여기에는 물리적인 표상이긴 하지만은 개인의 어떤 그 지식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표상 체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설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사람마다 독설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심상적인 표상과 더불어서 개인의 지식이 여기에 이제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장에 나와 있는 이제 기억과 이제 지식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표상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표상이라는 것은 그 표상에 이제 어떤 대응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파머가 이야기했던 이런 대응체계 표상의 조건에 따라서 본다면은 우리 기억에는 이제 다양한 표상체계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표상체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의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할 때
이제 어떤 표상 체계로 이제 저장을 할까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5장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실험은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날 선생님이 또 추가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은 직접 책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장에서 다 이야기되지 못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표상의 개념이 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활성화 신경학 모형보다는 인지 표상 쪽에 그 활성화 지식의 특징이 뭐냐 이건 앞에 이제 기억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과 중복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156페이지에 있는 위계막 모형, 그 다음에 활성화 확산 모형,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 상징이라고 하는 표상 체계를 이제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물리적인 그 차원, 물리적인 세계가 갖고 있는 속성을 이제 우리가 기억의 표상 체계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여기에서는 요 이제 이런 유형의 표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필요 있지만은 주로 3번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고 특히 이제 연결주의 이론 같은 거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이렇게 이거는 지금 심리학 쪽보다는 주로 이제 그 컴퓨터 과학 쪽에서 많이 쓰죠. 인공지능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다 논리적 구조로 그다음에 수학적인 모델로 이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알파고나 제로고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가장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그 표상 이론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는 이런 그 표상 이론들에 대한 실험적 증거들 여기에 이제 초점을 좀 더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은 그 선생님하고 그 수업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특히 이제 연결막 모형에서 사용했던 이제 그 이 방법들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전반적인 5장의 기억과 지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그 많은 내용들을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힘들 것 같아서 우선은 그 요약을 해서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기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또 이해가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내용은 선생님하고 강의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그 5장의 기억 내용이 다음 주 강의에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은 뒤에 이제 섬광 기억 그게 실제 기억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은 그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나옵니다. 언어가 나오는데 아마 그 기말고사는 아마 언어의 구조와 그 다음에 언어의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하기는 힘들 거고요. 거기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강의한 그 시험 범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다음 주까지는 기억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생님과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